이거는 XML 코드잖아요. 스프링 JDBC 이용해도 생산성 분명히 좋아요. 근데 XML 이용했을 때 생산성이 더 좋은 이유는 여기 아래 있는 요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인포인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고 해봐요. 조회를 하는데 셀렉트 다음에 이렇게 아스테리크를 적거나 아니면 그냥 열 이름만 쭉 나열하는 경우는 열 이름만 쭉 나열하는 경우는 뭐가 필요하냐면 래퍼가 필요해요. 래퍼라는 애가. 래퍼라는 애가 필요해요. 우리 스프링 JDBC에서 로 래퍼 인터페이스 VN에서 만든 래퍼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래퍼를 정의하는 태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래퍼를 가져다 쓸 거야 라고 설정하는데 근데 만약에 SQL 구문이 있잖아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열 별칭을 갖는다고 해봐요. 나중에 회사 가서 SQL 구문 작성할 때 아마 거의 대부분 이렇게 열 별칭을 넣어놓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리고 회사에서 알트리크를 셀렉트 하면 쓰는 걸 권하지 않는다고 했죠. 알트리크 써버리면 나중에 테이블의 구조가 바뀌면은 시스템이 동작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셀렉트 다음에는 반드시 어떤 열들을 조회해야 되는지 명시적으로 넣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처럼 이렇게 열별칭을 넣어놓죠. 근데 열별칭이 밸류 오브젝트 앞에서 만들었었잖아요. 밸류 오브젝트의 필드 이름하고 우연하게 같죠. 우연하게 같은 게 아니고 제가 똑같이 썼겠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은 이 결과를 맵핑시키기 위한 래퍼가 따로 없어도 돼요. 그냥 리전스 타입이라는 속성에 밸류 오브젝트만 지정하면은 알아서 여기 있는 값이 밸류 오브젝트 래핑입니다. 이름만 갖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래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프링 JDBC에서는요, 래퍼를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재사용하려면은 셀렉트한 열의 수가 같아야 돼. 열이 같아야 되는데 셀렉트 구문마다 열이 다 다르면은 기존의 래퍼를 사용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익명 클래스 이용해서 래퍼를 구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셀렉트 구문에 열 별칭을 달아놓으면은 그 열 별칭대로 밸류 오브젝트 알아서 매핑이 되는 거죠.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런 XML을 만드는 거는 이렇게 SQL 구문과 SQL 구문의 실행 결과를 어떤 타입에 매핑시켜야 될지만 집중하면 되는데 맨 처음 만들 때는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화면에 보면은 박스가 여러 개 쳐졌는데 아래쪽에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죠. 이거는요, IEMP 리포지터리 좀 잡아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 구현한 래퍼라면은 반드시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요, 래퍼 파일에는 래퍼라는 루트 엘리먼트가 있습니다. 요 아래에 뭐 셀렉트나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등의 태그가 들어가는 거죠. 래퍼라는 루트 엘리먼트에 네임스페이스 속성이 있잖아요. 그게 인터페이스의 이름을 그대로 따야 돼요. 인터페이스 이름. 패키지명 포함해서 인터페이스 이름이 그대로 같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첫 번째 조건이고, 이 래퍼 루트 엘리먼트 안에 뭐 셀렉트 이거 말고도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메소드가 있어요. 아니 인서트, 업데이트 태그가 있는데 이 태그를 만들 때 ID 속성이 있거든요. ID 속성의 값을 뭘 써야 되냐면은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메서드 이름을 가져다 써요. 그러니까 이 태그는 인터페이스에 어떤 메서드를 구현했어요 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래퍼의 네임스페이스 속성은 뭐하고 같아야 돼요? 인터페이스 이름과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태그의 아이디는 뭐하고 같아야 돼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같아야 돼요. 알겠죠? 이 두 가지는 꼭 맞아야 돼. 둘 중 하나라도 틀리면은 호출을 못하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 얘를 리포지토리 클래스로 만든다고 했을 때도 어떤 인터페이스 구현하는지 인플루먼스 뒤에 인터페이스 명령 정확하게 이미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정이 되는 메서드도 똑같이 해야 하잖아요.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얘도 똑같은 거죠. 얘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했고 그 인터페이스 안에 무슨 메서드를 셀렉트 태그로 넣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죠. 틀리면 안 돼.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바는 중복 정의가 가능하죠. 자바는 중복 정의가 가능해요. 중복. 중복이 뭐예요? 큰 이름의 메서드를 클래스 안에 여러 개 두는 걸 말하거든요. 뭐만 다르면 되죠? 매기변수만 다르면 돼요. 리턴 타입에 상관없이 매기변수만 다르면 되는데 이 엑셀 문서를 만들 때 ID 있잖아요. ID. ID 속성이 같은 태그가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을까? ID는 말 그대로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식별 가능해야 되는데 똑같은 아이디를 갖는 태그가 두 개 이상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 인터페이스에 get EMP 카운트를 두 개 넣었어요. 두 개. get EMP 카운트를 하나는 매개 변수가 없는 거, 하나는 매개 변수가 있는 거. 두 개 넣었잖아요. 그걸 XML로 구현한다고 하면은 여기 지금 주석 처리했잖아요. 주석 처리해놨는데 요것도 위에 있는 이 태그, 셀렉트 태그도 KDMP 카운트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것도 KDMP 카운트라는 아이디를 갖게 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아이디 두 개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석 처리해놨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라미터로 어떤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SQL 구문이 다르게 동작이 돼야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if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파라미터 타입이 int라고 돼 있고 인트 이 일이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dpt id라는 파라미터일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dpt id가 널이 아니면은 외워질 구문이 추가되는 거고 만약에 널이면 어떻게 돼요? 외워질 구문이 추가되지 않는 그냥 헤드 구문이 실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if 등을 이용해서 SQL 구문이 실행할 때마다 좀 다르게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적 SQL이라고 해요. 이 동적 SQL로 XML 태그는 중복 정의가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XML 태그는 중복 정의 안 돼요. 자바는 중복 정의 되지만은 알겠죠?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지. 자바는 중복 정의가 되지만은 XML은 중복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아이디가 같은 게 두 개 이상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뭘 사용해요? 공적 SQL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이게 말바티스에서 if 같은 태그가 몇 개가 있어요. 그 뒤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래퍼의 네임스페이스 속성은 인터페이스 이름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속성은요. 메서드 이름하고 같아야 돼요. 알겠죠?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웹프 XML 파일에서 주로 쓸 수 있는 태그들이 딱 네 개예요. 셀렉트,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셀렉트니까 당연히 셀렉트 태그를 쓰겠죠. 셀렉트 SQL 구문을 작성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기 그 셀렉트에 있다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작성하면 어떻게 돼요? 상관없습니다. 셀렉트 태그에다가 인서트 구문 작성해도 동작은 잘 돼요. 근데 기왕이면은 태그를 가려 쓰는 게 좋겠죠. 셀렉트 구문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데 셀렉트 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쓰죠. 요 셀렉트 태그는요. 일단 아이디 속성은 필수예요. 아이디 속성 필수. 그 다음에 얘가 파라미터 타입 만약에 메서드가 파라미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 리포지토리 인터페이스에 있는 메서드가 파라미터 갖고 있으면은 그 파라미터에 있는 이름을 적는 게 아니고 타입을 적는 거죠. 타입은. 참고로 저 파라미터 타입은요, 여러 개 쓸 수 없고 하나밖에 못 써요. 파라미터 타입은 태그 하나에 하나밖에 못 써요. 근데 우리 자바의 메서드는 매개 변수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다고 저 파라미터 타입 여러 개 쓰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밖에 못 써요. 하나밖에. 그러면은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으면 저걸 무슨 타입으로 쓰냐? 그냥 맵으로 쓰면 돼요. 맵. 맵. 알겠어요? 밥 먹고 와서 하지.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밥 먹고 와서.